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반등이 좀 왔습니다. 네. 금요일 보통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반갑기도 한데 시장 좀 읽어주십시오.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어차피 뭐 거래일 기준으로 미국 네. 이제 오늘 포함한 금, 다음 주 월, 화, 수 4거래일을 갖다가 앞두고 하루하루 등락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제는 특히 뭐 우리 옵션 만기일 생각보다 좀 밋밋했지만 결국 하방으로 좀 구축돼 있던 그 외국인들의 메이저 세력들은 장중에 한번 또 밀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둔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제목을 갖다가 저가 매수냐 추가 하락이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이걸 갖다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싶은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뭐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딴 데서 얘기 드리는데 이 날짜 한번 보십시오. 금년 2022년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 벌써 조정 마지막 단계 주장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조정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 윌슨은 멀었다. 겨울이 왔다. 추가 하락이다. 이렇게 했었죠. 네. 금년 1월 25일입니다. 1월 24일 여기 급락 왔고 아래 꼬리 달리고 했던 이 무렵인데 자 그러고 나서 반등 오긴 왔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맞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랬고 3월 달에 연준이 마침내 금년 들어서 25비 첫 금리 인상하는 그 가운데에도 올라갔고요. 이때도 콜라노비치 맞췄습니다. 뭐 갑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 계속 강세를 얘기하다가 이제 밀리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큰 흐름은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가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무렵에 마이크 윌슨이 이거 이제 좀 반등 나온다 하면서 4,150을 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200일선 위치가 4,150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마이크 윌슨이었고 또 묘하게 이 무렵에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그때 고객들한테 보내는 투자 노트에서 네. 조금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 자 그렇게 해서 전망이라는 것이 좀 허무하다, 무모하다 내지는 무의미하다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S&P 500은 이제 FMC를 앞두고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 조금 밑에서 받치는 건 60일선이죠. 60일선이면은 석 달 평균이라 보시면 되겠고 200일선은 갇혀 있고 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 강하게 외치는 선수들은 연말에 어쨌거나 4,300은 건드린다 했는데 요 4,300 이번 하락의 조정의 맥시라는 차원에서 4,300 한번 기억해 두시고 요거 뭐 어떻게 일간을 갖다가 잘 좀 확대해서 보면은 FMC하고 CPI만 잘 넘기면은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듭니다. 드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4개나 몰렸습니다. 5일선, 한 주간의 평균, 20일선, 한 달 평균, 60일선, 분기, 3개월 평균, 그리고 120일선. 이 반년 평균이 요 안에 촘촘하게 가와 있는데 네네. 요 수렴 이유가 궁금하고요. 누가 이거 결국은 내년인데 내년에 이쪽으로 열자고 하는 선수는 누구겠으며 이쪽으로 깨자고 하는 선수는 누굴지 굉장히 참 궁금한 그런 국면입니다. 또 하나 다우존스는 그동안 살펴보셨다시피 기술적 저항은 전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이크 윌슨이 딱 또 블룸버그 나와서 이 얘기를 하네요. 그동안 이렇게 아웃퍼폼했던 밸류 스탁, 가치주들이 조금 이제는 뭐 다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만 디펜시브 스탁 쓰니까 경기 방어주는 네.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셈버 랠리, 브리프 디셈버 랠리 12월 달에 뭐 간략한 그 랠리는 끝났다. 이것도 마이크 윌슨의 얘기 뭐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미국도 10년 신문에서 2년물 뺀 게 마이너스 83bp에 달하는 거의 뭐 역대급으로 갖는 와중에 요것도 이제 결국 뭡니까? FMC 보고 방향 정하겠다는 얘기죠. 2년물, 10년물. 달러도 지금 어떡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 하에서 달러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내다본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에이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또 A, B, C를 이룰 수도 있는가? 또 요 구간은 또 조금 그러면은 주식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가? 그러나 결국은 또 이렇게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내년에 어느 정도 또 뭐 희망적인 장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초록색의 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까지 좀 봐주셨고요. 네. 오늘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대 초반으로 다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도 좀 같이 봐주시죠. 예, 원달러하고 그래 우리 뭐 시장을 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코스피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9월 말 저점에서부터 10월 들어서부터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10, 11, 12니까 4분기 들어서 이제 랠리가 펼쳐졌는데 S&P 500 저점에서 최근에 12월 1일 날 찍었던 4,100포인트까지가 17.4%인데 우리도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에 2,500일 12월 1일 날 잠깐 찍었지 않습니까? 17.1%니까 얼추 우리도 어깨는 맞추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이 200일선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월가의 강설원자들이 말하는 어쨌거나 4,300 연말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해넘기고 새 기분으로 시작해서 4,300을 간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가준다고 보면은 네. 우리가 뭐 한 2,630 이렇게 짚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지수 무의미하다 이런 소리도 요새 자주 들리던데 지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를 비롯한 여러 경제 채널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목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나 또 종목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한 10분 정도 들으시는 것 같다가 너무 꼴깝게 듣지 마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내 채권 시장도 일단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거든요. 한숨 돌리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도 2년물입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10년물 국채 선물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국채 선물이 V자를 만들면서 간다 이런 얘기는 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도 그거 했습니다. 절반 딱 돌리고 크리틱하는 데 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증시로서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달러가 궁금합니다. 지금 요 아까 1시간 남짓 전에 차트보다도 지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크리틱한 데 와 있죠. 결국 이래저래 중요해진 FMC입니다. 이 이후에 달러가 약세, 네. 금리도 하락세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좋겠습니다만 요까지만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드리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다는 데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하락이냐 아니면은 이게 결국 채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리세션을 반영하는 거냐. 요 어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은 금리 하락이 별로 증시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자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간다에 네네. 따른 금리 하락이라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미국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 지표가 막 헷갈리게 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들려오는 얘기 보면 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는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속도는 늦추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마지막 목표치는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꽤 오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네. 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 1,260원대까지는 한번 도전할 것 같다는 네, 말씀하셨죠. 네. 예. 거기를 아직 열어놓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결국 아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더 밀려줘야 됩니다. 네. 밀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부분을 보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또 약간 달러 과매도 국면이다 하기도 해서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또 오른다고 해서 달러 약세가 끝났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결국 FMC 이후에 결국 그냥 보고 대응하겠다는 자세가 지금으로서는 뭐 알겠습니다.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 좀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GFM 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